풍요롭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이야기. 100세. 톡톡. 안녕하세요. 풍요롭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이야기. 오늘 대장정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와 또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서 채널을 열었습니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영입니다. 저는 고령사회와 시니어 트렌드를 연구하는 김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일까요? 아닐까요? 고령사회가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고령사회라는 거는 고령화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령화율이라는 거는 이 전체 우리나라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이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그게 7%가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 14%가 넘어가면 고령 사회, 21%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하는데요. 7% 단위로 움직이나 봐요. 그런가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2018년에 14%를 넘어서서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와, 정말 그만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걸로 해석이 그렇다는 될까요? 이야기죠. 네. 예. 하나 더 여기서 질문을 드리죠. 우리나라 평균 수명 기대 여명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평균 수명, 그러니까 언제까지 살 것이냐라고 그렇죠. 쉽게 네. 질문을 받았을 때 한 90세? 90살까지는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닌가요? 너무 기나요? 네. 평균 수명은 지금 한 83세 정도 되는데 그래요? 네, 여성분은 지금 86세가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90세가 일반적인 거여서 그만큼 이제 장수를 이제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변화할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평균 수명이 길어진 만큼 진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가 이런 시점에서 뭔가 도움을 받고 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이나 정책적인 제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부도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제도도 바꾸고 있고 기업도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개인도 여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서 네. 다양한 노력들을 이 100세 톡톡에서 담아서 네. 저희들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짜 정보들을 함께 뿌려드릴 테니까 많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서 계속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면 꿀, 모르면 손해, 알짜 정보 100세 톡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숭실사이버대학교 요양복지학과의 조문기 교수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요양복지학과 노인인권하고 주로 노인에 대한 돌봄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문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교수님과 함께 돈이 되고 또 약이 되는 정보를 저희가 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막 쑤신다. 그 표현을 하죠. 몸이 쑤시고 아프고 편찮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자,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요. 요양보험제도. 예. 일단 이 보험제도가 뭐 단어로 얘기하면 열잖아, 길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에 노인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노인만을 위한 제도입니다. 일단 65세 이상이 노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65세가 노인이에요? 예, 법적인 용어로서는 65세라고 합니다만 고령자. 예, 네. 뭐 일단 고령자라도 표현도 하는데요. 네, 전체적인 네. 뭐 세계적인 추세는 일단 65세로 규정을 하고 65세가 되면 뭐 기대 수명도 늘어나고 의료 수달도 발달하고 산업화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질병을 얻게 되면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그동안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집에서 누군가 돌봐왔잖아요. 그것이 아닌 이제는 정말 치매로 겪는 고통이라든가 돌봄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국가가 이것을 책임지겠다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노인만이 해당되고 장기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6개월 간격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드리는 의료보험 하고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뭐 장애인은 이 제도에 해당은 안 되지만 이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네.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노인의 질병과 의료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기관이 책임을 지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이라는 타겟층이 확실하고 또 기간도 6개월로 정해져서 이제 장기라는 명칭이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병원을 갈 때 저희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데 좀 예. 다를 것 같아요. 따로 뭐 가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보험은 국민적인 통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험이기 때문에 사회 통합과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강제보험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건강보험에 들게 되면 예. 어르신들과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든 다 가입이 되어 있고 이 재원 마련도 실제적으로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서 재원을 마련해서 그 서비스를 돌보는데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 재원은 그러면 어떻게 마련이 되는? 이 재원은 우리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 여러분들 다 건강보험료 내실 네. 겁니다. 건강보험료의 11.52%가 노인 장기요양 보험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부모를 돌보기도 하지만 네. 다른 부모를 돌보는데 국민들의 재산을 모아서 거기에 활용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은 해마다 산정되는 기준이 건강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해마다 약간씩 변화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선원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40살이 돼야 다른 노인을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돈을 부담한다는가 하는데 우리나라는 제도의 안정화를 택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내야 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재원 자체가 이렇게 쌓이게 돼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이제 연세가 드시고 나면 몸이 아파서 걱정되는 것도 있지만 자식들에게 지는 부담이라든지 짐 때문에 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이런 제도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방법을 본격적으로 좀 여쭤봐야 할까요? 네. 지금 이 제도를 약간 네.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여러분들 이 모니터에 화면 보이시겠지만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크게는 지금 제도상에 보이는 제도의 소개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재가급여는 어르신을 집에서 모시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르신을 돌보기 위한 흔히 여러분들 아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직접 네.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거기에 플러스 간호사 선생님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 방문 간호와 같은 서비스, 네. 그 다음에 목욕을 자주 못하시고 청결에 조금 불편함을 느끼시다 그러면 방문 목욕과 같은 서비스, 뭐 이러한 서비스들이 대표들이고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시설 서비스는 그것이 아닌 집에서 돌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시설에 모셔서 여러 가지 식생활과 안전된 네. 그다음에 병 치료와 관련된 뭐 이러한 것들을 돌봐주는 서비스가 흔히 얘기하는 요양원에서 받는 서비스를 시설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나라는 특별한 현금 급여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도를 만들면서 요양원이라든가 복지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인프라를 국가가 이 빠른 시기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만들다 보니까 이런 특별 현금 서비스라고 하는 어르신을 돌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죠. 본인들도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보험료를 내면서 또 못 본인들이 받으니까. 못 네. 받으니까 대신에 섬이라든가 자연재해로 돌봄이 어렵다 이럴 음. 경우는 네. 뭐 독일과 같은 나라들의 형태를 띄워서 음. 이 특별 현금 제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그렇죠. 노인들이 강제적으로 어르신께서 65세 이상이 되시면은 물론 대상자는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 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이 쓰여졌기 때문에 등급 판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등급 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생활이 얼마나 불편한지 등급 판정이라고 하면 간이 흔히 좀 오해를 하시는데요. 뭐 질병의 중도라든가 병의 상태에 따라서 등급을 높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체계는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의 정도에 얼마나 많이 불편함을 느끼느냐 그리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느냐 이런 정도를 가지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눠서 그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사실 좀 의아한 게 중증이면 당연히 일상생활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렇죠. 비결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기준이 맞춰져 있다. 어떻게 몇 단계로 나뉘는지까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어요? 예, 등급은 실제적으로는 1등급부터 5등급 처음에는 우리나라도 이 재원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1등급부터 3등급까지밖에 없었고요. 현재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눠 놓고 또 우리나라에 치매 노인이 너무 많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2050년 정도면 초고령 국가도 되지만 다른 선원국의 이 치매에 대한 스피드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치매 인구도 많을 뿐더러
노인에 대한 고령화가 상당히 많아지는데요. 그 안에 치매 등급이라는 것을 또 특별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가장 중증인 등급, 5등급이 치매 등급이면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경도, 약간의 스스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분 정도가 되는 거고요. 특별히 인지지원 등급이라고 해서 이것은 예방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치매나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옆에서 막 자극을 안 하면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 몸이 좀 더 악화되잖아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예방과 관련된 인지 지원 등급으로 경증인 치매 어르신들 모셔다가 레크레이션도 하고 여가 활동도 하고 인지 자극도 하고 뭐 그런 것을 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시설로 몰리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등급 마련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네. 제가 치매 어르신들 위해서 그 시설에서 약간 돌봄 서비스를 같이 봉사활동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예. 빵을 같이 만들었었는데 그 빵을 만드시면서 옛날의 기억을 이렇게 소환시켜가지고 굉장히 엉엉 우시는 그런 모습으로 좀 마음이 아팠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의 기억을 계속해서 활성화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에 이제 적응이 필요하니까 이런 등급에 해당이 되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예, 그러한 제도입니다. 우리가 노인을 돌보는 데 있어서 사회통합이라는 용어로 많이 씁니다. 자기의 부모를 돌보는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노인들, 인구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밑에서 세금을 내거나 생산 연령에 있는 사람들은 적기 때문에 부양의 한계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자녀도 1인 자녀, 그렇죠. 자녀도 적으니까 가족 변화도 있고 그거를 사회가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제도적인 예. 측면에서 사회적 간병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간병이라는 용어는 돌봄. 약간 이 노인 돌봄에서는 잘 쓰지는 아, 않습니다. 네. 노인 돌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간병은 이제 의료적인 차원에서 옆에서 누군가의 병 치료를 하기 위한 돌봄이기 때문에 네, 네. 이제 병원이라든가 내치 나중에 요양병원에 대한 얘기도 할 텐데 네, 뭐 네. 그런 기관에서 쓰고 있는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까 교수님이 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의 등급은 몇 등급일까? 그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관련해서는 다음 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꿀팁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00세 톡톡!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